대인관계에서 그런 부분을 조율하는 거는 차라리 모의고사와 같다고 생각을 해. 진짜 중요한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 이거는 내 돈이나 목숨이 걸려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내가 실천을 잘 하려면은 내 소중한 대인관계, 이런 친밀한 관계에서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뭘 서운한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연습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물론 이게 쉽지는 않은 게,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대인관계에 대해서 불안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걸 말해봤자 상대방이 들어주지 않을 거야, 사과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미리 그렇게 생각을 해버려서 시도조차 좀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약간 그런 것들의 벽들을 조금씩 깨나가는 연습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의 보호와 나의 성장을 위해서. 안녕하세요. 마음과 관계에 대한 그림의 길을 그리고 코칭 심리를 공부하는 작가 선우라는 연울밤입니다. 오늘은 심리학자 두 분을 모시고 손절에 대한 키워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두 분 자기소개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임상심리 전문가 이정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사 김혜진입니다. 제 새 책이 나온 거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사실 이 책은 저 혼자 쓴 게 아니라 12명과 함께 쓴 책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두 분의 심리학자를 모시고 오늘 손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저는 코칭 심리학자, 여기는 임상심리 전문가, 여기는 상담심리, 각각의 다른 심리학 전문 분야를 가진 심리학자분들과 모여서 손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 사회에 손절이 키워드로 떠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SNS 시대잖아요. 네. 지금 이야기하기를 지금 현재가 역사상 가장 연결된 세대를 가지고 있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연결되어 있는 세대라는 뜻에는 우리가 이제 SNS의 시대, 그냥 저절로 SNS를 하게 되는, 그냥 누워서도 일어서서도 버스 타서도 SNS 하게 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SNS의 존재는 우리가 혼자일 필요가 전혀 없고, 혼자인 것이 이상한, 혼자가 되면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런 세대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뭔가 자기가 문제 있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쉽게 관계 맺을 수 있는 것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쉽게 관계에 맺으려면은 우리는 대부분 관계에서 되게 어려움을 겪잖아요. 근데 그런 어려움의 우여곡절을 겪어야 우리가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뺀 아주 쉽게 관계 맺고 쉽게 버려지는 그런 관계를 원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거 나한테 필요 없어, 혹은 나한테 뭔가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어, 난 조금 불편해졌어, 그럴 때 우리 너무 쉽게 손절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만큼 온라인에서의 만남이나 이런 연결은 굉장히 쉬워지고 되게 활발해진 반면에 약간 오프라인적으로는 연결이나 모임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느슨해지면서 좀 사람들이 좀 약간 만남이나 관계에 대한 것을 약간 인스턴트적으로 즐기는 경향이 많이 늘어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오프라인에서의 지속적인 대인관계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에너지를 많이 들인다고 스스로 좀 느끼는 경향이 많이 강해진 것 같아요. 대인관계라는 건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나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수반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기본적인 스트레스의 수준이 조금 과밀화되다 보니까 좀 대인관계에 대해서 좀 에너지를 사람들이 좀 덜 소모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SNS 때문에 관계가 되게 쉬워진 부분들이 있고 끊는 것도 쉬워지고,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 바쁘다 현대사회 너무 어렵다 힘들다, 왜 내가 관계까지 이렇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고 쉽게 언팔로우 하는 경향이 생겼다는 이야기로 들리네요. 네. 그런 반면에 또 긍정적인 손절의 의미도 현 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질을 따지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질을 따지게 되면서 개인의 삶이 되게 중요해지고, 우리가 굉장히 집단주의적인 사고와 집단주의적인 삶에 포커스를 맞추다가 그것이 개인으로 옮겨가면서 개인의 삶에 집중하다 보니까 나의 정신적 건강,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정신 건강이 중요해, 그러니까 나를 침해받고 싶지 않아. 그런 거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고 배려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여겨왔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나를 보호해야 하는 사람이야, 나는 나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야 라는 인식들이 많이 퍼지면서 긍정적인 의미에서 자기 보호의 의미 로서의 손절도 많이 퍼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지난 십수년간의 약간 가족주의나 집단주의에 관한 그런 압력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최근에는 약간 이런 손절 키워드가 많이 떠오르는 게 이런 개인주의라고도 볼 수 있지만 과거의 그런 압력들에 대한 반발이자 반동의 현상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심리학자로서 손절이라는 개념이 엄청나게 떠오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유튜브만 봐도 막 손절해야 될 유형 정예드림, 막 손절 기준 알려드립니다. 막 이런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손절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떠오른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손절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의미도 있지만 또 너무 쉽게 손절하는 것은 나에게 가지고 있는 나의 인적 자원들을 쉽게 저버릴 수 있는 그런 모순을 가지고 온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게 손절을 하는가가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요새 많이 드는데요. 손절을 할 수 있지만 손절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손절을 하는 것이 반드시 단절, 극단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다시 보지 않는 담쌓기 이런 것들이 아니고 또 한 단계씩 손절의 단계를 우리가 만들어 본다면 개개인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단계를 만들어 본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손절은 완전히 관계를 다 잘라내는 것이다. 딱 이렇게 흑과 백으로 나누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좀 서서히 단계적으로 손절을 하는 그런 스펙트럼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네. 좋은 말씀이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그 손절의 단계를 밟아가면서 이것이 정말 내가 손절해야 할 관계인지 알아볼 수도 있고 또 나를 돌아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돌아보게 되면서 상대에 대해서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아님은 아무래도 임상심리 전문가니까 손절해야 되는 관계 속에 있는 피해자분들도 많이 보게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정신과적인 장면에서 좀 학대 가정에 이렇게 내담자들을 보는 경우에 이게 정말로 이렇게 학대자와 피해자가 빨리 분리가 돼야 된다. 말 그대로 손절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케이스들도 꽤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에 좀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곳에 이런 가정에서는 부모와 손절을 해야 된다. 막 이런 경우도 많이 봐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경우에는 좀 아무리 이게 도리라고 하죠. 약간 도리를 따라야 되는 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이 관계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전문가들도 말하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사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도 많이 피곤하고 이런 관계들을 몇 번 겪어보다 보니까 이런 판단들을 보통의 관계로 확대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극단적인 케이스에 적용돼야 되는 이야기들을 너무 보편화해서 받아들인다. 그러면 심리학자로서 혹은 인간으로서 두 분은 손절을 고민한 적이 있나요? 오늘도 고민했습니다. 그럼 나는 손절할까 말 할 때 손절하는 편이다, 안 하는 편이다. 그건 또 연령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어렸을 때 젊었다고 이야기하는 그때에는 손절하거나 안 하거나 반드시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흑과 백으로 나눠서 손절 아니면 그냥 내가 참고 인내하는 거야를 선택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연륜이 생기다 보니까 또 제가 심리학을 공부해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서 손절에 이 두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손절의 그라데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손절의 그라데이션이 무엇이냐면 제가 우선은 지금 당장 너무나 마음이 지치고 힘들면 다른 생각이 안 나잖아요. 손절밖에 생각이 안 나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손절을 했을 때 반드시 후회가 남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손절하고 나서 내가 적절하게 나의 심정과 내가 이제 뭔가 당했다고 느끼는 그런 마음들을 표현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남거나 또 한 가지는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물어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좀 더 성장을 하면서 이러한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겠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 그 과정이 손절을 이미 생각하고 나면 너무 힘든 것 같은 거예요. 그것을 견뎌내기가.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손절의 그라데이션 중에 이제 첫 번째 단계가 5분 손절. 내가 조금 손절의 그 마음이 덜할 때 그때는 일단 나는 5분 손절한다.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거나 좀 더 나아가서는 일주일 손절이나 아니면 전화번호 손절. 그래서 전화번호만 삭제를 해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쉽게 전화 걸리게 안 되잖아요. 내가 전화번호를 눌러야만 전화하게 되니까 오는 전화는 받겠지만 내가 쉽게 내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락하기는 안 되니까 그렇게 연락처를 지운다든지 뭔가 가족 관계에 있어서는 잠깐 방 안에 들어가기 손절 뭐 이런 식으로 손절의 종류들을 나누다 보면은 제가 손절의 종류를 나눠서 그것을 고민하는 그 시간이 저한테는 여백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저한테 공간이 생기면서 제가 저에 대한 생각도 할 수 있고, 아, 내가 지금 왜 손절하고 싶은지, 무엇을 손절하고 싶은지, 어떻게 손절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가 생긴다고 느껴지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나에 대해서 이해하고 나면, 나의 그 손절의 심정을 이해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의 손절 심정을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이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저 사람은 왜 그랬을까?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이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절해야 된다고 여겨질 때 제가 미련 없이 손절을 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쉬움을 남기지 않으려면 저는 그라데이션 손절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손절할까 말. 손절한다 안 한다. 근데 약간 저 같은 경우는 좀 정이 많아서 먼저 이렇게 칼같이 손절을 하려고 하지는 않는 경향이 있어요, 원래. 근데 저도 약간 어렸을 때를 조금 돌이켜보면은 좀 중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라데이션 손절이 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 친구, 이 사람은 절교! 이렇게 막 완전 양극단을 오가는? 그리고 그때 당시가 조금 감정의 기복이 있는 시기여서 절충안이라는 게 약간 내 마음에 없던 시절이기도 했는데, 근데 이게 말씀을 하셨다시피 5분 손절이라고도 하셨고 일주일 손절이라고도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풀어서 생각해보면은 내 감정이 가라앉을 공간과 시간을 마련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전화번호를 지운다도 내담자들의 경우에 아, 이렇게 하는 내가 너무 감정적인 건 아닐까?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경우도 있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행위를 한번 해봄으로써 내 마음을 조금 돌이켜보는 거라고 좀 좋게 해석을 하시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갈등이 있는 경우에 혼자 손절을 고민해보는 거는 그 관계에 대한 예의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서운한 게 있고 내가 화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거를 좀 말을 해보고 상대방의 해명을 들어보는 연습은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상대방이 사과를 안 할 수도 있고 뭔가 내가 기대하지 않는 그런 반응을 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시도를 한 3번 정도는 해보려고 마음속에 좀 규칙을 조금 정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불편한 게 있다면 말해보는 시도를 그래도 3번까지는 해본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대화로 풀어라, 무조건 손절하지 말아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3번 정도의 시도는 직접적으로 대화를 해보고 내가 이렇게 느꼈는데 너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대신에 조금 감정을 좀 진정시킨 다음에 정리를 해서 말을 하는 게 나한테도 유리하겠죠. 근데 이런 기회를 한번 거쳐보는 것이 앞으로 좀 관계에서도 내가 좋은 가능성이 있는 관계를 쉽게 놓치지 않고 이어나갈 수 있는 연습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손절할 만큼 관계가 많지 않습니다. 손절할 거냐 말 거냐 물어보기 전에 손절할 관계가 있는지부터 먼저 물어봐라. 난 없다. 실제로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심리학자로서 봤을 때 아, 저 관계는 너무 해롭다. 저 관계는 끊어내는 게 우리가 만나는 고객이나 내담자한테 필요하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어떤 경우들일까요? 일단은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나 불편을 줄 때 누군가가 이제 나에게 어떤 행동이나 발언이나 뭐 비언어적인 신호를 보냈을 때 그것이 내가 정말 불편해지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해를 입는다고 느껴지는 상황들에서는 손절을 고민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느끼는 수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고 너무나 자기 우월감 때문에 상대를 되게 비하하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타인을 되게 평가하고 은근히 무시하는 행동을 하면서
우리가 수동 공격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자기는 무시하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 은근히 그것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라든지, 관계에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일 경우에, 그것이 확실시 되어질 경우에는 반드시 손절을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 근데 막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이런 케이스들은 너무나 조금 광범위해서 뭐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약간 반복적으로 내 영역을 침범하는 사람, 대화를 시도했을 때 그 대화에 대해서 응하지 않는 사람, 뭐 혹은 반복적으로 좀 불안감을 주는 사람,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미 저희를 찾아오는 내담자들 경우에 손절을 이미 고민하고 계시고 손절을 해야 되는 관계다라고 저희가 직접 알려주지 않아도 이미 알고는 계세요. 근데 약간 우려되는 거는 원래 손절이라는 게 누군가에게 쉬운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특히 가족 관계인 경우라던가 뭐 연인 관계인 경우에, 이런 경우에 마치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단칼에 손절하지 않는다고 되게 죄책감에 시달려 하면서 스스로가 좀 나약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많이 봐서 그 부분 되게 안타까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바운더리를 침범했을 때 좀 손절을 해야 된다. 근데 그게 바로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쵸. 특히 이런 바운더리 영역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침범이 되는 경우에 유익하지 않은 관계다라는 판단이 들 때가 많기도 하고, 그리고 보통은 대부분 이미 타협을 시도를 해본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지만 잘 되지 않으니까. 또 바운더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제가 이 책에서도 했던 말이지만 이미 한 번 설정된 관계를 중간에 뜯어 고치는 게 보통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불가능은 아니지만 그게 엄청난 반복적인 노력과 인내심과 스트레스를 요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손절을 고려해야 될 때도 있다라고 말을 드릴 때도 있죠. 반대로 이런 경우에는 손절하지 않았을 때 얻는 이득이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케이스들도 있을 것 같아요. 생각나시는 경우들이 있나요? 저는 예전에 유튜브에서 너무 쉽게 손절하기보다는 조금 대화를 시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아까 3번 정도 말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 이런 것 때문에 기분이 나빴어. 내 감정은 어때? 라고 용기 내서 얘기해 보는 게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들일까요? 저는 첫 번째가 가족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가족 관계에서 우리가 굉장히 견딜 수 없는, 그러니까 손절하지 않고는 나는 살 수가 없을 정도의 경험을 많이 하는데요. 이제 그럴 경우 대부분의 내담자들을 살펴볼 때 많은 분들이 그것을 가슴속에 묻고 한 번도 이야기를 꺼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표현해 본 적이 없는 거죠. 나는 지금 어떤 심정이야 라를 얘기해 본 적이 없고, 그것이 뭔가 두려움을 갖는 거죠. 어떤 가족 관계에서 일어났던 경험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여지지 못한 경험이나 혹은 내가 뭔가 주장했을 때 고통스러운 경험들이 일어났을 때, 그럴 때를 회피하기 위해서 나는 되도록이면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더욱더 힘들어지는 과정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저도 이제 그 집안에서 둘째로 자라면서 내가 뭔가를 주장하는 것이 받아들여지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을 느끼고 나서는 나는 여기에 묻혀가는 것이 내가 살아나는 길이야 라고 생각하고 제 의견을 집에서는 거의 표현해 본 적이 어린 시절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싶지 않으면 뒤에서 몰래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 왔었는데, 그런 가족 간의 관계에서는 내가 손절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이 그 뒷일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손절을 선택함으로써 나는 가족 중에 한 일원이고 싶은데 그 관계가 틀어질까봐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제 어린 시절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참고 참다가 꾹꾹 눌러놨으니까 이거 못 참고 이제 어느 날 왁 터트린 거죠. 나한테 도대체 왜 이래? 하고 터트렸을 때 제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났어요. 이것은 저희 내담자들이 많이 겪는 일인데, 나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한 번쯤 말해도 되잖아? 라고 생각해서 이야기했지만, 아까 우리가 앞서 조건이 있었죠. 나는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상대들은 모를 확률이 아주 커요. 상대가 나에게 비난의 화살을 막 쏘고 있는데도 그것이 내가 나를 왜 비난해?
나한테 이렇게 비난하면 안 돼. 나는 이렇게 하면 상처받아. 라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상대는 이것이 비난이라고조차 생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너 갑자기 나한테 왜 그래? 이제까지는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 난 몰랐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그 내담자들이 겪을 때 가정에서 겪는 일 중에서도 내가 내 의견을 처음으로 얘기했는데 이제 우리가 상담 안에서는 굉장히 성장하고 건강해지는 과정을 겪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강해졌을 때 힘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내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상담 안에서 선생님한테 하다 보면 집에 가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기 주장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시뮬레이션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상대는 당황하게 되거든요. 상대가 아무리 잘못했을지라도 상대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예고편이 없기 때문에 그 상대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나의 분노를 확 쏟아내면 갑자기 나한테 왜 이래? 내가 뭘 잘못했어? 나는 전혀 몰랐잖아. 라고 하고 더 큰 파도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손절을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또 손절을 준비하면서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를 생각하는 시간들도 필요하고 또 그것들을 어렵다면 종이에 한번 적어보고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을 종이에 적어보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내 마음을 정리하고 상대한테 이렇게 분노를 폭발하거나 이렇게 극단적인 감정이 아니고 내가 조금 컴다운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 간의 손절을 할 때는 우리가 한 번에 손절을 하기보다는 나의 마음을 천천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것이 어려우시다면 심리상담을 찾아오시면 그것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니까요. 심리상담에 찾아와서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혼자서 찾아오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집에서 나의 마음이나 혹은 나의 생각들을 종이를 펼쳐놓고 한번 적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좀 우울하시고 피로하신 분들이 저에게 찾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나치게 좀 손절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이 와요. 거의 주변 대인관계를 이어가기가 힘들 정도로 좀 에너지가 많이 저하되셔서 생활 반경을 조금 축소하려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근데 이것들이 계속 장기화되고 반복되다 보면은 사람은 나에게 맞추는 사람으로만 바꾸고 갈아 끼우면 돼. 나에게 맞는 사람만 찾으면 돼. 약간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나에게 완벽히 맞는 사람이라는 건 없고 물론 나와 조금 더 잘 맞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지만 분명히 안 맞는 부분도 존재는 하거든요. 근데 안 맞는 부분이 조금만 발견이 되어도 빠르게 그냥 이 사람 나랑 안 맞는구나 라고 확대 해석을 해버리고 그냥 다른 사람을 만나면 돼 이런 식으로 바로 쉽게 손절을 해버리는 안타까운 경우를 조금 많이 보는데요. 이런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내가 뭐가 힘들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하기를 힘들어하니까 오히려 손절을 너무 쉽게 극단적인 처방을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은 뭐 사회생활이나 뭐 이런 직장생활에서도 내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걸 쟁취하고 싶은지 이런 거에 대한 자기 주장이나 자기 보호가 굉장히 점점점 이게 반복적으로 약화되는 경우를 좀 많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대인관계에서의 일만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이렇게 자기 주장이나 내 스스로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이어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인관계에서 그런 부분을 조율하는 거는 차라리 모의고사와 같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중요한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 이거는 내 돈이나 목숨이 걸려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내가 실천을 잘 하려면은 내 소중한 대인관계 이런 친밀한 관계에서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뭘 서운한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연습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물론 이게 쉽지는 않은 게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대인관계에 대해서 불안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걸 말해봤자 상대방이 들어주지 않을 거야 사과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미리 그렇게 생각을 해버려서 시도조차 좀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약간 그런 것들의 벽들을 조금씩 깨나가는 연습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의 보호와 나의 성장을 위해서. 그러면 지금 아마 이 컨텐츠를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손절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학자로서 손절을 고민하는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손절을 고민하게 되는 대부분의 이유가 이제 내가 힘들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힘들어지는데 내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이 관계가 깊어질수록 나는 더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느껴질 때 손절을 고민하게 되는데요. 그 고민하게 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정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손절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책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무엇이 잘못이 있어서 이제 손절을 고민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혹은 이렇게 손절을 고민하는 내가 이 관계를, 이게 괜찮은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걸 견디지 못해서 내가 손절을 고민하나? 이런 자책도 하게 되는데요.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손절을 고민하는 나를 자책하는 것들은 자기 합리화의 종류 중에 하나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자책함으로써 이게 내 탓이 되면은 이 관계를 손절하는 게 내 탓이 되건 상대의 탓이 되건 이게 타당화가 될 수 있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손절을 고민할 때도 반드시 이 손절을 고민하는 나, 지금 내가 왜 고민하는지, 무엇을 고민하는지, 어떻게 고민하는지 그것도 알아야 되지만, 상대방에 대해서도 내가 왜 저 상대에 대해서 손절을 고민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이해가 필요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도 나는 어떤 상황에서 내가 늘 손절을 고민하는지, 혹시라도 내가 이런 상황이 올 때마다 내가 손절을 고민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부분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손절을 고민하게 되는 상황은 내가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이지 내 탓도 상대방의 탓도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때문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자책하거나 남의 탓으로 미루지 말고 이것이 왜 그럴까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것만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기 마음이나 이런 손절, 대인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이 유튜브를 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또 없을 것 같아요. 이 관계에서 내가 지금 화났다고 해서 내가 화났다는 게 곧 이 관계가 없어져야 된다는 또 아니니까, 내가 화났다면, 내가 뭔가 불편하다면 잠시 좀 며칠간 시간을 두고 좀 거리를 둬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관계를 무조건 맺고 끊는다에 너무 몰두를 또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생각 외로 큰일일 수도 있지만 큰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정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손절을 우리가 고민하고 이제 손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아까 말씀해 주신 바운더리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안전하게 느끼는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은 물리적인 거리도 있고 심리적인 거리도 있고 여러 가지 거리가 있을 수가 있는데, 물리적으로 인간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거리가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우리 서방님처럼 굉장히 가까운 거리도 전혀 불편하지 않고 안녕 하고 껴안으면서 인사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안녕 하고 멀리서 인사하는 것이 편안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자기가 잘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정도 거리를 편하게 느끼는지, 이것은 우리가 이제 많은 관계를 경험하면서 알게 될 텐데요. 보통 심리학에서 말하는 안전한 거리는 한팔거리라고 해요. 오. 그래서 우리가 내담자를, 상담자가 만날 때도 이제 처음 만나는 내담자는 어느 정도의 심리적 거리를 편애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한팔거리를 두고 이제 거기서 인사하거든요. 한팔거리라고 생각하고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고, 이제 그 다음에 거리를 좁혀가든지 멀리 하든지 그것을 나누는데요. 그렇게 이제 자기만의 그 거리를 알아두는 게 중요한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털실을 가지고 나의 바운더리, 그리고 나의 어떤 상대에 따라서 또 바운더리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대와 나의 거리를 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털실이 되게 길잖아요. 이제 그 털실을 가지고 내가 가운데 서서 나는 어느 정도 공간이 편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털실로 나의 바운더리를 이렇게 그려요.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서서 혹시 내가 지금 손절을 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종이에 적어서 그것을 맨 처음에는 나하고 아주 가까운 거리의 털실 안에서 놓아봐요. 그러면 정말 불편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멀리 놓으면 이제 털실 밖에 갔을 때 대부분 웬만한 관계에서는 좀 편안해진다, 이 정도 거리는 난 괜찮아 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손절해야 될 사람들은, 제 내담자들하고 그런 실험을 많이 했었는데,
선생님 문을 열어주세요. 문 밖에 안 보이는 곳에 놔주세요. 아. 그리고 문을 닫습니다. 자기만의 바운더리는 상담실 안에서도 작은 편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다 넘어서 저는 너무 힘들어요. 여기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힘들어요. 공간을 나눠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본인이 집에서도 혼자 할 수 있거든요. 털실에 바운더리를 그려놓고 그 이름을 써놓고 내가 어느 정도 손절 수위를 가질 수 있나 한번 실험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책에서도 바운더리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바운더리가 뭐지? 다른 사람들은 어떤 바운더리를 가지고 살아가지? 라고 생각하시면은 이 책을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두 분의 심리학자들을 모시고 손절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해봤는데요. 나는 오늘도 손절을 생각한다. 이 책을 함께 쓰신 저자분들이기도 해요. 책에는 정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관계에 대한 의견이 담겨있는 책이라서 여러 사람과 수다를 떨듯이 재미있게 술술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지금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나는 오늘도 손절을 생각한다.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마치 저희와 함께 대화 나누는 듯한 경험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절 할까 말 나 모르겠다. 어떻게 연결되고 공감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두 분의 심리학자와 함께 공감하고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또 즐거운 마음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